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이 과연 몇 쌍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을 때, 두 쌍 있을 때, 세 쌍 있을 때, 네 쌍 있을 때 등의 공간상에서 입체적인 모습을 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메테인이었고요. 자, 메테인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메테인은 중심 원자 주위에 몇 개의 전자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4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합각이 어떻게 됐었죠? 109.5도가 됐었죠. 이렇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메테인입니다. 하지만 메테인만 대표적인 건 아니고, 또 메테인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메테인 이외의 것들도 우리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그 구조를 꼭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하겠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분자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원자에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에 분자의 구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봤던 건 공유 전자쌍만 있었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함께 존재할 때, 그때 과연 반발력은 어떻게 될 것이고 결합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강합니다.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약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공유 전자쌍만 있었던 경우입니다. 가장 약하다 할지라도 공유 전자쌍만 있었기 때문에 실은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동등하죠. 똑같죠. 하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들의 반발력의 차이에 의해서 분자들의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공유 전자쌍의 모습만 보인다는 거죠. 비공유 전자쌍에 있는 쪽은 분자 모습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전자쌍 사이의 모습이 비공유 전자쌍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전자쌍 반발 이론의 또 하나의 설명 동영상을 잠시 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 분자와 같이 중심 원자 주위에 공유 전자쌍 3개와 비공유 전자쌍 1개가 존재하는 경우 전자쌍들은 사면체 방향으로 배치됩니다. 이때 수소 원자는 사면체의 세 꼭지점에만 위치하므로 암모니아 분자는 삼각불 구조가 됩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보다 더 크게 반발하기 때문에 결합각은 109.5도보다 작은 107도가 됩니다. 물 분자와 같이 중심 원자 주위에 공유 전자쌍 2개와 비공유 전자쌍 2개가 존재하는 경우 수소 원자는 전자쌍이 이루는 사면체의 두 꼭지점에만 위치하므로 물 분자는 구분형 구조가 됩니다. 이때 결합각은 암모니아보다 더 작아져 104.5도가 됩니다. 자, 방금 암모니아와 물 분자에 대한 전자쌍 반발 이론의 모습을 봤습니다. 설명에서 나왔다시피 이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 좀 달라지죠. 특히 뭐가 달라집니까? 결합각이 달라집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공유와 공유의 반발력보다 크기 때문에, 즉 여기 알파 A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각이 베타각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 말은 베타각이 전부 다 공유했을 때보다, 즉 CH4보다 더 각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뭔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얘들은 이 반발력을 더 강하게 갖게 되는, 여기에 지금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한 쌍이 있는 셈이에요.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면 그쪽이 반발력이 더 강하다. 그래서 암모니아의 구조는 실은 삼각뿔 구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암모니아하고 비슷한 트리플루오린화 질소 NF3, 최근에 있어서의 문제는 NH3보다는 NF3가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NF3 구조도 똑같이 보는데 결국은 암모니아와 똑같은 구조. 무슨 구조? 삼각뿔 구조. 어차피 여기에 있는 이 비공유전자쌍 한 쌍 있고요, 나머지는 다 공유잖아요. 그래서 삼각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비공유전자쌍이 두 개인 물분자를 보겠습니다. 물분자는 공유 두 쌍과 비공유 두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얘들의 전자쌍이 반발력이 똑같다면 그 각은 109.5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강하고 비공유와 공유가 그 다음, 공유와 공유가 가장 약하다 보니까, 즉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알파가 제일 크고 베타, 감마가 제일 적다 보니까 이 각이 104.5도라는 매우 적은 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분자의 구조는 이렇게 구분형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구분형 구조 중에서 나머지 두 방향, 이쪽 두 방향이죠. 이 두 방향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자쌍이 존재하는 건 네 방향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공유 전자쌍이 있는 부분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형 구조로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분자의 모습을, 좀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플루오린화 산소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그려보고 분자의 구조를 예측해보자 그랬는데, 이 플루오린화 산소도 낯선 것 같지만 결국 얘는 뭐와 비슷합니까? H2O, 물과 비슷하죠. 산소를 넣고 수소 대신 플루오린이 두 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분자 구조를 예측해 보자면 여하튼 역시 구분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를 봅시다. 알아야 되는 건, 지금 여기에 이산화탄소는 다중결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만은, 다중결합은 결합의 방향은 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탄소라고 하는 것이 산소하고 방향으로 따지면 두 방향으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난 시간에 봤던 풍선으로 따지자면 풍선 두 개가 있는 셈입니다. 이쪽 풍선에 산소, 이쪽 풍선에 산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중결합이든 삼중결합이든 결합의 방향은 한 방향이다. 고로 이중결합이 두 개 있으면 결합 방향도 두 방향. 뭐 이중결합 하나에 단일결합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합 방향이 세 방향. 뭐 단일결합 하나에 삼중결합이 하나 있다. 그런 경우도 결합 방향은 두 방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이중결합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합 방향이 두 방향이어서 모양은 직선형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와 물은 모두 중심 원자에 원자 2개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탄소에 산소 2개, 산소에 수소 2개.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직선형이고 물은 구분형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보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물이나 이산화탄소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잘 조합을 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산화탄소의 중심 원자인 탄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은 없고 공유 전자쌍이 2쌍씩 존재를 합니다. 2쌍씩 2개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직선형이지만 무르 중심 원자인 산소에는 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고 비공유 전자쌍도 2쌍이 있어요. 이 비공유 전자쌍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공유 전자쌍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구분형으로 보인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뭐 얼추 맞아 떨어지겠네요. 자, 이제 중심 원자가 2개 이상인 경우 어떻게 우리가 분자를 생각을 할 것이냐. 자, 왼쪽에 보면 지금 탄소에 수소가 3개 붙어 있는데 거기에 또 산소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CH3 뭐 O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산소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탄소 주위에 일단 결합이 4개가 있으니까 3회체 방향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산소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CH3O보다는 CH2O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탄소하고 산소 사이의 이중결합, 그리고 수소 2개, 이렇게 3방향으로 결합을 해서 실은 평면 삼각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산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막 산소가 아니고 내 생각에는 염소이지 않을까.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염소. CH3Cl. 그래서 이 그래픽이 좀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CH2O로 바뀌어서 이중결합, 단일결합에서 평면 구조가 돼야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가운데 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메탄올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네요. 맞아요. 지금 메탄올을 나눠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메탄올을 지금 이게 한 분자가 아니고 메탄올을 가지고 이걸 나누어서 이쪽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해석을 했네요. 이쪽을 놓고 보면 산소가 이렇게 뻗어 있는 거죠. 뻗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3인치 구조가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기 때문에 마치 물처럼 이쪽은 굽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메탄올의 구조 중에서 결합각 HCH와 COH 크기를 비교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C, 그 다음에 H, O, H인데 HCH 요 결합각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OH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했다면, 이 부분은 앞에서 봤다시피 3인체 구조니까 약 109.5도에 가까운 구조, 이 부분은 마치 물과 같은 모습이니까 104.5도에 가까운 구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메탄올의 구조식에서 결합각 HCH와 COH는 109.5도, 104.5도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분자의 분자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H2O죠. BCl3, 이건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붕소입니다. 붕소는 최각전자가 3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CH4, NH3. 이런 것들의 구조는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물은 구조가 무슨 구조죠? 구분형이죠. 구분형이면 당연히 동일 평면입니다. BCl3가 붕소가 중심에 있고 염소가 3개 있는 상태에서 단열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삼각 평면형입니다. 얘도 역시 평면 구조가 되겠네요. 하지만 CH4는 사면체죠. NH3는 삼각 뿔이죠. 그 말은 얘들은 뭐예요? 입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평면 구조를 가지는 것들은 H2O하고 BCl3 이 두 가지가 평면 구조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 원자의 결합각이 가장 큰 것부터 나열해라. 자, 물은 앞에서 봤죠? 구분형이고요. 각은 104.5도입니다. BCl3 삼각 평면형이고요. 각은 120도이고요. 메테인 사면체이고요. 각은 109.5도이고요. 암모니아 삼각 뿔이죠. 각은 107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양을 알고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숫자들을 생각을 하면 결합각이 누가 더 클 것인지 적을 것인지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0도인 BCl3, 109.5도인 CH4, 107도인 암모니아, 104.5도인 물, 이런 순서로 결합각이 결정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다음은 몇 가지 분자의 분자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물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누구한테 있나요? 바로 산소에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산소 주위에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2쌍이 있어요. 자, BCl3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은 없습니다. 대신 Cl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많죠. 하나의 염소당 비공유 전자쌍 3쌍씩 해서 총 9쌍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심 원자에 대해서만 물어봤어요. CH4는 역시 분자 전체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바로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건, 자, 물, 공유 2쌍, 비공유 2쌍, 그 다음에 암모니아, 공유 1쌍, 공유 3쌍, 비공유 1쌍. 이렇게 돼 있어서 두 가지 물질이, 바로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분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분자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내보는, 즉 모형을 만들어보는 그런 탐구활동 모습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분자 모형을 만들어보고 전자쌍의 배치에 따른 분자 구조를 이야기를 해보자. BF2나, 여기서 중요한 건 B는 최각전자가 2개 있다는 거죠. BCl3, 붕소는 3개 있다는 겁니다. CH4, 최각전자 4개 있는 거고요. 질소는 최각전자 5개 있죠. 15족이니까. 산소는 최각전자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가 가지고 있는 최각전자가 몇 개인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가에 의해서 분자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한번 실험 과정, 이 분자를 만드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 모형 세트를 이용해서 위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내고 표를 완성해 보자. 자, 지금 왼쪽에 이 학생은 암모니아를 만들고 있죠. 질소 하나와 수소 3개. 하지만 공유가 3쌍이고
비공유가 한 쌍이 있다는 거. 오른쪽에 남학생은 CH4 메테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공유만 4쌍. 자, 그래서 자, 정리가 됐네요. BF2는 분자 모양은 이렇게 공유만 2쌍 있는 상태. 비공유는 플로린 쪽에 비공유가 3쌍씩 있죠. 그래서 총 6쌍, 공유 2쌍, 중심 원자가 2쌍, 고로 두 군데로 뻗어 있으니까 직선형의 180도. 그럼 나머지 분자들의 모습을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자, BCl3, 붕소는 최각전자, 원자가 전자가 몇 개? 3개입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중심 원자에는 없어요. 그 주변에 염소에는 중심 원자,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3쌍씩.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은 총 9쌍. 공유 전자쌍은 붕소 주위에 3쌍. 붕소 주위에는 공유만 3쌍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 원자가 가지고 있는 총 전자쌍은 3쌍밖에 안 되고요. 삼각 평면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120도의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CH4는 비공유 전혀 없어요. 분자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공유 중심에 4쌍, 중심 원자에도 중심 원자에 4쌍이 있는 거고요. 정사면체 구조 109.5도. 암모니아는 비공유 한 쌍이 있죠? 보이죠? 비공유 한 쌍, 공유 3쌍. 중심에 총 4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사면체 모양으로 전자쌍이 뻗어 있는데 비공유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는 삼각뿔로만 보이는 거죠. 각은 107도. 물은 비공유 2쌍 산소에 있죠. 여기 이렇게 2개 있죠. 그리고 공유 전자쌍은 수소하고 산소 사이에 이렇게 2쌍이 있고요. 중심 원자의 총 전자쌍은 4쌍인데 2개는 보이고 2개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분형으로 보이고요. 각은 104.5도가 되어집니다. 자, BF2나 H2는 모두 중심 원자에 원자 2개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인데 분자 구조가 다른 까닭이 무엇이냐? 알다시피 베릴륨에 플루오린 2개, 산소에 수소 2개. 어찌 보면 화학식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자 구조는 완전히 다르죠. BF2는 무슨 구조예요? 직선형이고 H2O는 구분형이란 말입니다. 자, 그 이유는 두 물질의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공유 전자쌍의 숫자는 같지만 물은 중심 원자인 산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의 존재에 의해서 이 분자의 구조가 서로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H3하고 BCl3는 뭐 1대3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모니아는 무슨 모양이죠? NH3는 삼각뿔, BCl3는 삼각평면. 이렇게 분자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역시 비슷한 내용이네요. 공유 전자쌍의 수는 똑같지만 암모니아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양상의 변화가 있다. 즉 암모니아는 수소 3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공유 한 쌍이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삼각 피라미드 모양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자,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건 바로 뭐예요? 그 중심 원자 주위에 있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얼마나 되느냐. 바로 중심 원자 주위에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숫자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분자의 전체적인 구조가 결정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고구마 막대 과자와 앵두 과자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분자의 모형으로 나타내보자. 결합각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여기서 이제 고구마 막대 과자나 앵두 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분자 모형을 만들었다는 거죠. 분자 모형을 만들었을 때 결합각을 측정하려면 뭘 써야 돼요?
뭐 초등학교 때 배웠겠죠? 결합각 측정하는 거. 바로 각도기 써야죠. 각도기를 사용해서 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결합을 기준으로 입체적인 결합이 표현되도록 그 여러 가지 분자들의 결합각을 좀 더 정확하게 정해서 그걸 모형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다. 자, 모둠별로 실험실에 있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분자 모형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여러분 모둠이 만든 분자 모형의 특징과 장점을 발표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모둠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여러분이 모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뭘 가지고 분자 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뭐 다양한 재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과자가 있는 사람들은 과자를 이용해서 분자 모형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또 뭐 이쑤시개나 젤리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볼펜 같은 걸 서로 연결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개인별로 다 자기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용해서 분자 모형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있다면 뭐 이쑤시개하고 젤리를 이용하면 쉽게 될 수 있는데, 우리 실험실에 보면 그런 건 있어요. 이쑤시개하고 뭐 젤리 대신 그 스티로폼으로 만든 동글동글한 공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들을 이용하면 분자 모양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은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전자쌍 반발 이론의 기초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공유 전자쌍에 의해서 생기는 분자 모양을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오늘은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함께 있는 경우, 그래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함께 있을 때 그 분자 모양이 약간 변화되는 걸 알아봤습니다. 즉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 사이의 결합각이 조금 적게 나타난다.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시고요. 이 분자 구조를 알아내는 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공부들 복습 꼭 하셔야 돼요. 복습. 그래서 전자쌍 반발 이론을 공부하려면 루이스 전자 점식을 알아야 되죠. 루이스 전자 점식에 의해서 분자 구조를 표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전자쌍 반발 이론의 그 이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분자의 모양을 알아낼 수 있고, 이 분자 모양을 정확하게 알아내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남은 시간 동안 복습하시고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